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늙어서 놀고 싶은 노세입니다. 송도 아크베이 오피스텔이 분양이 떴습니다. 26일 날 얼마 안 남았죠. 3일 뒤에 청약이 될 예정이에요. 사심이 들어간 곳이라서 저는 송도를 좋아합니다. 송도에서 살고 싶습니다. 송도도 좋아하고 분당도 좋아하고 어쨌든 송도는 점점 좋아질 거예요. 이유는 국가적으로 바이오 기업을 지속해서 유치를 하고 있고요. 꽤 많은 굵직한 기업들이 그쪽으로 들어갈 예정이에요. 그에 따라서 그에 맞는 양질의 기업들이 입주를 하기 시작을 할 거고요. 그리고 소득이 어느 정도 되다 보니까 그분들이 살 곳이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집값이 계속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송도는. 송도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들은 지속해서 관심을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분양하는 아크베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3룸이죠. 3룸으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일반 오피스텔과 달리 투자성도 있다고 보고요. 뭐 정 뭐하면 제가 직접 살지 뭐 요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청약을 아무래도 저도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곳인지 아크베이, 송도 아크베이 입지적인 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이 송도입니다. 그리고 GTX B가 이쪽으로 들어오죠. 들어와서 인천대 입구역으로 들어설 예정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서울까지 접근성도 좋고요. 송도를 다들 좋아해요. 이유는 뭐 학군도 좋고 살기도 너무 편하고 좋은 기업들도 있고 여러 가지들. 그치만 한 가지 단점은 서울에서 멀다는 점인데 뭐 그 점은 GTX가 해결을 할 거라고 100% 충족은 못 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부분은 해결해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송도는 계속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이 워터프런트 호수예요. 직접 가봤는데 너무 좋아요. 그냥 여기 뷰 보이는 데서 살고 싶을 정도로 너무 좋아요. 그리고 여기다가 무슨 문화 공간을 짓고 있는데 되게 이쁘게 짓고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요 위치에 있는 곳이죠. 아파트도 청약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뒤에 오피스텔 한 동을 청약을 할 예정인데 요번에 분양하는 거는 요 오피스텔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여기 힐스테이트라고 있는데 여기 진짜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뭐 잘 안 됐고 어쨌든 간에 여기는 앞으로 계속해서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감도 한번 보실까요? 아, 굉장히 이쁘죠. 네. 그냥 너무 사심방송인가봐. 그냥 이뻐요. 저는 이게 회오리 모양으로 해가지고 되게 잘 지었더라고요. 그리고 옆에 이쁘죠. 여기입니다. 여기 오피스텔 동이에요. 여긴 아파트. 요 세 개는 아파트고요. 요 앞에 호수를 끼고 있는 곳입니다. 평면 안내도를 볼게요. 여러 가지 타입이 있어요. 되게 잘 뽑았어요. 포베이 구조로 굉장히 잘 뽑았죠. 201동 A타입 1은 이쪽이네요. 공급 일정을 보도록 할게요. 26일 다음 주 월요일이죠. 다음 주 월요일에 청약, 27일 날도 청약을 하고 당첨자 발표를 바로 하네. 와, 이거 뜸들이지 않고 바로바로 해버리네. 잠깐만. 이게 오피스텔 계약을 29, 30 이렇게 하는구나. 공급 안내 보시면 우선 공급 인천에 사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20% 먼저 우선 공급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일반 공급 34세대 이렇게 좀 할 예정입니다. 이게 무엇보다 좋은 게 중도금 60% 무이자예요. 무이자. 그 말은 계약금 10%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중도금 무이자 실행시키고 난 다음에 입주할 때 잔금 처리 아니면 전세로 돌려가지고 요 충당이 가능할 것 같고요. 분양가를 한번 볼게요. 가격 편차가 좀 심하게 나왔어요. 5억 선에서부터 최대한 7억 선까지 좀 나와 있어요. 아무래도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호수뷰가 나올 수 있으니까 좀 더 높게 형성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A3 타입, B 타입 같은 경우에는 맥스가 5억 6천이죠. 이쪽은 아마 호수뷰가 아니라 뒤쪽일 것 같아요. 요쪽 뒤쪽 뷰다 보니까 요쪽은 좀 저렴하게 나왔네요. 아무래도 오피스텔이다 보니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을 받지 않아가지고 분양가가 좀 과도하게 높게 나온 것 같아요. 맥스 7억 정도 갈 것 같고 저렴한 거는 5억 6천 정도 갈 것 같아요. 이 금액이 7억이라는 게 비싸긴 하지만 앞으로의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결코 비싸지만은 않은 금액인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좀 그래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도금 60%의 메리트가 있고 자, 그럼 여기서 어떤 전략을 취하고 청약을 넣어야 되는지 이런 걸 한번 짜볼게요. 만약에 내가 무주택자다. 그리고 현금이 6천 이상 있다. 이러면 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만약에 당첨이 된다고 한다면 6천만 원만 있으면 되죠. 나머지 중도금 대출 60%는 무이자로 진행이 되고 이것도 너무 좋은 거고 그리고 잔금이야 뭐 입주할 때 내거나 아니면 전세로 돌려서 내시면 되니까 그러면 오피스텔을 하나 취득하면 좋은 게
취득세를 4.6%를 납부를 하고요. 무주택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주택이 아니니까 오피스텔은 상업시설이잖아요. 그래서 청약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돈의 가치가 굉장히 급격하게 떨어지는 이런 시대에서는 현물 자산으로 옮겨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내가 오피스텔 아크베이에 당첨이 됐어요. 그리고 등기를 쳤다고 칩시다. 이런 다음에 청약을 넣었는데 청약에 당첨이 됐다. 이럴 경우에는 2주택자로 간주가 되면서 오피스텔이 1주택으로 취급을 하고 간주가 되면서 취득세를 8%를 내게 됩니다. 요런 게 있으니까 요거를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판단을 해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넣는 게 좋다고 보는 이유가 6천만 원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무주택이 유지가 되면서 청약을 넣을 수가 있으니까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청약이 당첨이 됐어요. 그럼 등기 치기 전에 한 3년에서 한 3년 정도 시간이 있잖아요. 그 안에 이거 오피스텔 아크베이 팔면 되는 거니까 이거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반면 내가 만약 1주택자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예, 그래도 넣습니다, 저는. 왜냐면 지금 아파트를 하나 갖고 있어요. 그리고 요새 많은 사람들이 뭐 투자할 데 없나 이렇게 좀 많이 찾아보고 있어요. 이 상태에서 다른 아파트나 빌라를 사게 되면 공시가격 1억 이상이 될 경우, 1억이 넘어가게 될 경우에 취득세가 8%나 돼요. 하지만 이 아크베이 같은 경우에는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취득세가 4.6%만 내면 됩니다. 물론 나중에 이 오피스텔을 팔거나 아니면 이 아파트를 파는 데 있어가지고 이 오피스텔은 주택수로 합산이 되기 때문에 예, 취득세 아니 양도세에 대해서는 좀 많이 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저는 넣어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내가 만약에 다주택자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네, 넣어보는 게 좋습니다. 이거 너무 심한데? 이유가 다주택자라고 해봐요. 3주택자라고 해봅시다. 근데 여기서 하나를 뭐 더 투자를 하려면 취득세가 12%예요. 12%면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뭐 5억짜리 하나 사는데 6천만 원, 더 들어가면 6,600만 원 이런 식으로 내야 돼요. 근데 오피스텔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취득을 하실 때 4.6% 취득가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느껴져요. 원래 이것도 되게 비쌌는데. 그리고 6천만 원으로 할 수 있다. 이런 큰 메리트가 있죠. 근데 당연히 나중에 팔 때, 네, 다른 걸 팔 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됨을 네, 잊지 마시고요. 결론은 무주택자든 다주택자든 일단 못 먹어도 고, 네, 못 먹어도 고 청약을 넣어 봅시다. 아마 경쟁률이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래도 한번 넣어 봅시다. 넣어서 당첨이 된다면 6천만 원으로 접근할 수 있고 중도금 대출 무이자 최고죠. 그리고 잔금 30%, 뭐 입주할 때 내시든가 집단 대출 받아 내시든가 아니면은 뭐 전세로 돌려서 내시든가 하면 되니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렇게까지 추천을 하는 이유는 송도기 때문에 그래요. 앞으로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송도기 때문에. 그리고 단순히 원룸 오피스텔이 아니라 3룸 오피스텔이잖아요. 그 아파트의 대체 상품이 돼요. 지속적으로 값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 먹어도 고 넣어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노세 아? 나왔어. 잘했어. 커피 사왔어. 나 요거 좀 찍고. 빨리 와. 와이프가 왔대. 와이프가 퇴근하고 왔어요. 좋네요. 지금은 되게 허허벌판이거든요. 근데 앞으로 점점 좋아질 거로 예상이 돼요. 정말 좋아질 것 같아요. 여기서 나와서 직접 워터프론트 호수 와서 걷고 이쪽에서 쇼핑도 하고 커피도 한잔 하고 너무 좋네요. 중도금 대출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 내가 1주택자인데 다주택자인데 중도금 대출이 나옵니까? 이렇게 물어보실 수가 있어요. 결론적으로는 예, 나옵니다. 이거는 주택으로 취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이 가능해요. 단지 그 DTI라고 하죠. 이게 자기 소득 대비 대출이 나올 수 있는 한도인데 요거에 걸려가지고 중도금 대출이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소득이 되게 많다. 그래서 대출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요 요건만 따져봐야 되지. 1주택자인데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는데 대출이 나올 수 있냐라고 물어보시면은 예, 대출은 나옵니다. 그런 거 따져보시고 그렇기 때문에 되게 메리트가 있는 상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오피스텔을 낙찰을 받아가지고 등기를 쳤을 때 취득세에 대해서는 4.6%를 적용을 받지만 양도세에 대해서는 주택수로 합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단기적으로 파실 생각이 있다. 단기적으로 내가 이 오피스텔을 갖고 있고 다른 아파트들도 갖고 있고 이 오피스텔도 취득을 했다.
이런 상태에서 단기적으로 양도세가 완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팔려고 한다면은 양도세 중과를 세게 때려 맞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끌고 가셔야 돼요. 이거는 장기적으로 끌고 가셔도 좋은 게 송도의 집값은 계속해서 오를 테니까요. 단기적으로 치고 빠질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물론 양도세가 뭐 버는 만큼 내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괜찮겠지만 괜히 이 오피스텔로 인해서 주택수에 합산이 되기 때문에 다른 아파트들을 팔 때 양도세에서 중과가 되면 안타깝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하시고 청약을 하셔야 됩니다. 자기 자금 사정을 잘 고려를 해보셔야 돼요. 이게 만약에 내가 정말 영끌까지 마통 끌어오고 뭐 다 끌어왔어. 그렇게 하는 게 과연 옳은 건가? 그거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보세요. 무리해서 할 필요는 없지만 자금 상황은 있는데 투자할 때가 마땅치 않다. 그럴 경우에는 넣어보시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 본인 스스로 자금 상황을 고려를 하신 다음에 청약을 넣으시길 바래요. 제 구독자분들 중에서 현금 1억 이하가 있다면 한 8천만 원 이하, 8천만 원 정도? 그 정도만 있다고 한다면 넣어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지금 현금 가치가 너무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현물 자산으로 옮겨놔야 되는데 이 현물 자산, 이 아크베이라는 오피스텔이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1억 미만으로 접근할 수 있으니까 1억 미만으로 이런 괜찮은 상품을 잡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전략은 만약에 무주택자다 그럼 아크베이에 넣어요. 그래서 당첨이 됐다 가정을 하면은 이게 입주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릴 거예요. 시간이 걸리는 동안에 이 현금의 가치는 떨어지게 되고 이 실물 자산의 가치는 올라갈 거예요. 이게 갭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상상하는 거 이상으로. 그리고 난 다음에 등기를 치시고 그때 가서 가격이 어느 정도 됐다. 그러면 이걸 팔아가지고 내가 살 집으로 옮기는 전략이 좋아 보이거든요. 아니면 그 이후에 청약도 가능하니까 꾸준하게 청약을 넣어보시는 것도 좋고요. 이런 전략으로 펼치면서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제 구독자분들 중에서 무주택자들 내가 거기서 살 것도 아닌데 왜 넣냐 이런 마인드 갖지 마시고 한번 좀 넣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